반갑습니다. 11월 22일 일요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각별히 감기 조심,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종목 진단은요. 11월 한 달 동안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3주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가장 많이 오른 종목들,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종목들은 제외를 했고요. 순위권에 있는 종목들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률 상위 종목은 엔투텍, 그리고 KPX 생명과학, 삼부산업 이 세 종목이 채택이 됐고요. 하락률 상위 종목도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아볼 건데요. 릭스솔루션, 그리고 KNW, 한스바이오메드 이렇게 있습니다. 약간 재료들이 있는 종목들이 눈에 보이죠? 그래서 이 종목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야기 가도록 하죠. 자, 일단 엔투텍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투텍은 지금 경고 표시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고, 사실 지금 보면 이제 이 마스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상승률이 굉장히 셌어요. 그리고 이 마스크에 대한 의무 사용이라든지, 또 지금 보면은 그 개인 방역 강화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마스크 관련한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좀 판단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과매수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주가의 상승이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조금 약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 좀 되는 거고요. 빨간 딱지가 붙었죠. 경고. 물론 위험이라는 더 상승했을 때 붙는 빨간 딱지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이 경고 표시만으로도 충분히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근데 일단 개인 방역에 대한 분위기가 더 심각화된다거나 이 마스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더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면, 저도 이번에 마스크를 또 추가적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일상생활화 된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된다라면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 종목 역시도 뭐라 그럴까요? 백신과 관련된 부분에서 코로나가 종식됐을 때, 좀 뭔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이 기업은 지금 원래 엔투텍이 아니라 마이크로텍이라는 기업이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상호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엔투텍이라는 종목으로 지금 이렇게 시장에 참여가 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일단 신고가 나오고 나서 조정이 또 들어가는 자연스러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번과도 같은 진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률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고 흐름은 굉장히 좀 많이 진행된 모습이겠습니다만, 조정 역시도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래쪽 지지라인은 5,000원대에 있기 때문에 현재가 대비해서도 상당히 좀 큰 변동성을 예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특히 이제 지난 금요일날 5일선 이탈하면서 음봉이 좀 크게 나타났죠. 이 음봉은 이제 거래량을 많이 동반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충분히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타나게 된다면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아요. 바로 반등으로 치고 올린다라면 조금 더 버텨볼만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면 추가 하락 시점에서는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지선대는 지금 6,100원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여유는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까지 밀리게 된다라면 아래쪽으로 밀리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기 전에 비중적인 조정들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6,000원까지 일단 지지선 때는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추가 하락이 일단은 월요일 장에서 나타나게 된다면 그 시점에서는 매도 관점을 가져가시는 게 단기적으로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마스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 이후에 다시 재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정 이후에 나타나는 부분들은 이제 그때 가서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추가 하락 시에 차익 실현을 하시거나 그 다음에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고요. 신규 접근은 지금은 들어가지 않는 게 유리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좀 드네요. 네. 자, 그 다음에 KPX 생명과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당연하게도 이제 화이자 백신에 대한 기대감, 그것 때문에 점상한가 나가고 굉장히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지금 위험닥지예요. 네, 위험닥지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부담감을 시장이 느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이 상황 이후에도 더 올라가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자 백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수혜라고 볼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이슈적인 부분이
가장 강력했을 때 주가가 상승하는 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시장에 노출이 되고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하게 되면 좀 점점점 약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화이자 백신이 대단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모더나 백신도 나오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도 지금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 그런 과정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점한다는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경쟁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이고요. 또 위탁 생산에 대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요,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많이 고려해야 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 본다라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조금 고민해 봐야 되겠죠. 이 KPX 생명과학은 이제 항생체 중간체를 화이자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이라서 주가의 흐름이 좀 이것보다는 좀 약한 모습이었겠습니다만 백신을 만든다 그러면은 이 KPX 생명과학은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온 부분이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이제 이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화된다거나 승인이 떨어져서 뭐 화이자 백신만이 이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 KPX 생명과학은 위험임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직 코로나에 대한 그 상황들이 진정됐다거나 또는 재료가 소멸됐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점상한가 진행됐었던 부분, 그 위쪽에서는 지금 이제 물량을 통해서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점상한가가 진행된 부분이 지지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000원이 지지선 역할을 할 테니까요. 21,000원 위쪽에서는 일단 보유 관점을 좀 유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위험 시점에서는 매도 관점을 좀 말씀드리지만은 일단 재료가 워낙 강력하고 또 연속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홀딩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 21,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일단 홀딩 전략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신규 매수는 위험 딱지가 붙은 시점에서는 신규 매수 들어가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이 들어가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1,000원 기준점으로 해서 홀딩 전략 유지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주가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뭐 재료적인 부분들이 다시 이슈화 된다라면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1,000원이 깨지더라도 비중을 뭐 조금 축소하는 전략 그런 정도로 대응하시면 조금 더 유연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종목은 강력한 재료를 가지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조금 더 지켜보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삼보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11월 한 달 동안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죠. 이거는 이제 그 공항 관련한 부분입니다. 신공항 관련한 그런 부분이라 좀 보시면 되겠는데 김해 신공항 전면 재검토 이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계속 상승할 수 있는 포지션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덕도 신공항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재추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관련 기업으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황이 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 근본적인 재검토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된다라면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 이제 떠오르는 하나의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 사업 쪽에서의 어떤 그 추진 속도가 더욱더 빨라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김해 신공항은 일단 사업이 백지화됐고 그 다음에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관련 기업인 이 삼보산업이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글쎄 뭐 일단은 뭐 지역 그 근처 지역에 공장이 있다든지 뭐 땅이 있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기업들은 단기적 이슈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이제 뭐 토지 가치나 공장의 가치 뭐 이런 그 자산 가치가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주가를 저렇게 많이 끌어올릴 만한 여유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상승한 모습인데요. 자, 이런 포지션들은 일단 정책에 대한 기대감 뭐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특별한 재료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를 상승시켰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과매수 국면 굉장히 심하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추가 상승에 대한 탄력이 조금 줄어든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좀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매수를 계속 따라 들어가시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경고 딱지가 붙었기 때문에 살짝 들어왔다가 재료가 한 번 더 강하게 밀어준다라면 더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뭐 당장 뭐 내일 뭐 또는 내일 모레 이렇게 당장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본다라면은 네, 조금 여유 갖고 기다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죠. 그래서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네, 관망세로 전략을 좀 짜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보유 관점 유지하시는데요. 일단 주가가 오름세를 계속 보였기 때문에 5일 이동 평균선 따라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1,500원 정도 수준을 지지선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0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홀딩이고요. 1,500원 이탈을 하더라도요. 만약에 5일 이평선이 1,500원대 아래쪽에 있다라고 본다라면 조금은 더 기다리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5일 이동 평균선이 이탈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이후에 매도 관점을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장중이라도 이제 보시면 대충 아시겠죠. 뭐 한 2시 한 3-40분 또는 한 3시 전후로 해가지고요. 5일 그 주가가 5일 이동 평균선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라면 매도 관점 가져가시는 게 일단 단기적 관점에서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적인 이슈는 변수가 워낙에 많고 또 기간적인 부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료가 노출이 되고 나면 주가는 이제 실망감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재료 노출에 따른 그런 뭐 소멸이죠. 호재의 소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료를 통해서 단기적 급등한 종목군들은 단기적 변동이 커질 때 바로 매도를 하셔야지만이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규 접근 들어가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1,500원 선 기준점으로 잡아주시고 이탈하더라도 5일 이동평균선의 만약에 1,500원 아래쪽에 있다면 홀딩 전략, 그 다음에 종가 기준 5일선 이탈이라면 매도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하락한 종목들 한번 살펴볼까요? 릭스솔루션이라는 기업인데요. 릭스솔루션은 지금 보면은, 네, 상당히 좀 업력이 오래된 거 보니까 뭔가 이름이 좀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뭐냐? 네. 바른 테크놀로지입니다. 바른 테크놀로지 하니까 대충 아시겠죠? 바로 그 종목이거든요. 시총은 500억대, 지금 많이 내려서 500억대인 것 같아요. 원래 이제 1000억원대 이상의 기업이었는데 500억대까지 떨어졌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주가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상승 이후에 조금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보시면은 약간 헤드앤숄더의 모양새를 통해서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죠. 요런 정도의 포지션이라면은요, 지금 조금 주의가 들어가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평선의 어떤 데드크로스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좀 주가가 많이 흘러내리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치고 올라간 모습에서는 위험도가 높아졌었는데, 지금 자리는 어떠냐? 이거 보셔야 되겠죠? 지금 자리는 장기 이평선이 옆으로 누워 있거든요. 즉, 지금 당장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진 종목은 아닙니다. 네, 그것만 일단 우리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였다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이게 이평선이 전체적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잖아요. 그래서 단기적 상승은 나타났지만 장기 이평선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같이 끌려내려온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래쪽 지지라인 때는 여기 지금 500원에서 600원 사이 구간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반등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단기적 포지션은 지금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포인트는 분명히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기적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의 내용 자체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적자도 심화되어 있고요. 부채 비율이 유보보다 더 많고요. 막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살아날 수 있다라면 기업의 포인트가 괜찮다라면 여기에서는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기업이 현재 시점에서 더 이상 악화되지가 않고 뭔가 그 개선의 어떤 포인트가 있다라면 주가는 상승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과매도 국면 들어갔기 때문에 주가의 기술적 반등 정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가는 600원 선 위쪽에서 지지를 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지금 위치에서 매도를 하시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조금 오히려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래쪽 지지선 때까지 사실 뭐 한 10% 정도 변동성이긴 합니다만은 그 정도 지금 이 정도까지 떨어져 내렸다면 그 정도 변동성은 좀 견뎌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600원 이상 시점에서 일단 홀딩한다라고 보시면서 유지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반등이 일단 치고 나가게 되면 단기 반등에 대한 부분들은 저항대를 차근차근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그 단기 반등에 대한 저항대는 바로 여기
800원을 전후로 하는 시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가 대비해서도 제법 괜찮은 상승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바로 매수를 들어가기는 조금 껄끄럽겠죠. 그러니까 매수를 들어간다기보다는 그냥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00원 이상 900원대까지 만약에 상승이 진입하게 된다면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시점이 됐을 때 매수를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기술적 부분에서 지지선 가까이 있고요. 반등이 나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관망이 좋을 것 같고요. 매수에 대한 의견도 바로 따라 들어가기는 좀 위험스럽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온 이후에 대응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뭐 기업의 내용 자체만 봐서는요 그렇게 별로 이제 투자를 권유하고 싶은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당장 뭐 상장 폐지에 대한 걱정이라거나 그런 것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만 일단 적자 국면이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용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도 없어요 이 기업은요. 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은 이제 한스바이오메드 봐야 되겠죠? 한스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뭐, 지난번에 이제 그, 인공 유방에 대한 그 판매 중지, 회수, 이게 규모가 좀 컸어요. 매출액의 30%. 지난번에 한번 진단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 급락이 더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 드렸죠. 뭐, 회사가 일단 인정을 빠르게 하고, 뭐, 수정을 해야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충격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이제 뭐 과자 백수 그런 이야기 아셨을 거예요. 뭐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시청자가 아니죠.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미 뭐야 그런 거야? 그거 쓰면 안 된대. 이렇게 인식이 들어가게 되면요. 나중에 정상적인 것 또는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뭐 어디 거라고 안 쓸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그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뚝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회복시키려면은 뭔가 새로운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추세도 하향 추세였던 데다가 지금 변화가 크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포지션은 기술적 반등 정도라고 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과매도 시점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겠는데 중간에 한번 꺾여 들어간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16,000원 수준에서도 그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이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을 잡기 전까지는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안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진정세를 조금 보이고 있었던 추세가 그냥 바로 꺾여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위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단기 반등에 대한 포인트가 보이더라도요, 일단 매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또다시, 직전 저점으로 봐야 되겠죠. 지난번에는 이제 여기 16,000원 정도였었는데 또 흘러내렸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또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지지선 때 여기 12,000원 정도로 좀 보시고요. 반등에 대한 여부를 좀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12,000원대 지지 라인만 일단 좀 지켜지게 된다면 그 부분에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신규 매수는 그냥 단기 반등 정도이기 때문에 모르겠다 난 단기적으로 뭔가 좀 해볼래 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말리지 않겠습니다만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술적 반등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기업에게는 이미지 타격에 따른 부분 때문에 장기적인 악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종목은 KNW 볼게요. KNW. 이 종목은 상승 추세에서 종목이 주가 하락을 좀 보인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지금 보면은 이제 9월 달에 유상증자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주가가 한번 툭 떨어졌다가, 뭐 그 이후에 이제 그 유상증자하고 나서도 주가가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 뭐 그 이전에 이제 보면 이제 유상증자는 그 이전에 있었던 부분이죠. 여기 6월달 요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9월달에 이제 발행가액이 결정이 되죠. 4,500원 뭐 그 정도로 발행가액이 결정이 되고 뭐 어쨌든 주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이슈를 보게 되면 지난주 월요일인 것 같아요. 그 불소가스 사업 부분을 인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불소가스에 대한 사업 부분 인수는요, 소재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이야기죠. 소재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은 정부 정책과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지점권에서의 반등 이렇게 본다라면 주가는 이미 유상증자에 대한 축경은 다 벗어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다 벗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현재 이제 이 기업이 넘어가야 될 숙제는 이 가장 최근에 형성된 지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000원이겠죠? 이 6,000원 지지선을 유지해 줄 수 있겠느냐 그 부분입니다. 지금 장기 이평선을 잘 보시면은요, 우상향 패턴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장 나쁘진 않아요. 네, 지금 추세가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장기적 추세에서는 아직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는 얘기죠. 다만 단기적 관점에서의 이격도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는 그런 변동성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재료에 너무 많이 반응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나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어려웠었다면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지지점 아래까지 들어와 줬기 때문에 이런 상태라면은 기술적 반등 정도를 또는 추세적인 반등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한 달 동안에 너무 많이 내리긴 했습니다만 일단 그래도 지금은 반등이 나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셔도 되겠고요. 단기적 접근을 생각하시는 분들 일단은 지금 단기적이어야 됩니다. 왜냐면 추세가 이렇게 8,000원 위쪽으로 올라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를 꼭 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는 원래 사고자 하는 비중을 좀 쪼개가지고요. 소량만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요. 주가가 올라서서 8,000원대 위로 올라서게 된다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다시 원상복귀시켜 주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약간 좀 다각도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현재로서는 부담을 느낄 만한 내용은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동안 이게 단기적 변동성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소화를 시킬 것인가, 이제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그 다음에 신규 매수 중에서 단기적인 접근에서의 소량 접근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총 6종목도 진단해드렸습니다. 상승률이 큰 종목들, 엔투텍, KPX 생명과학, 삼보산업에 대한 진단해드렸고요. 하락률이 큰 종목, 릭스솔루션, KNW, 한스바이오메드 말씀을 드렸는데, 특징들을 잘 보시면요.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단 하락에 대한 포인트를 걱정해야 되는 거고요. 많이 내려간 종목들은 기술적 반등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올라갔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내려갔다고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 역발상적인 투자 전략들, 이런 분석들 통해서 같이 좀 세워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진단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휴일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